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서울 종로에 있는 책방 이음이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 9개월간 인정받던 동네 책방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동네 서점은 생존을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책과 서점을 사랑하는 분들께 월세를 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책값이나 커피값을 보내주시면 언제든 책과 커피를 드리겠다는 역외상 제안입니다. 지금 동네 서점들이 도서 정가제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온라인 서점이 시장을 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서 정가제. 전체 출판 시장이 안 좋으니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책이나 도서전 출품 체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은 재고 정리나 할인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동네 서점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책을 쓰는 저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서 정가제 개정에 반대합니다. 제 책이 헐값에 정리되는 아픔과 고통도 싫지만 동네 서점의 희생으로 출판 시장을 살리겠다는 자본의 논리로는 문화를 지탱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동네 서점을 찾는 발길이 더욱 잦아지면 좋겠습니다. 서점이 사라지면 책이 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험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윤종신, 김필, 곽진원이 함께 부른 지친 하루입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윤종신, 곽진원, 김필이 부른 지친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전국의 동네 책방 여러 곳을 좀 다녀봤는데요. 그분들께서 서점 주인들께서 택하신 길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길은 옳은 길이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83 하나님,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가사가 귀에 꽂히네요. 저도 맨날 인터넷으로만 책 샀는데 동네 책방에도 한번 들러야겠어요. 우리 뉴스 하이킥 청취자들만 동네 책방 들러주셔도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 만나볼 경제 전문가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뵀네요. 아, 예. 예, 그런데 그 2주 만에 많이 증시가 하락했네요. 예, 2주 전에는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예. 아주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오르고 내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강세장이라도 이제 오르고 내림이 반복이 되는데 예. 지난 3월달 코로나 그 발병 직후부터 이제 주가가 3월부터 9월 2주 전까지 올랐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실 텐데 네. 새롭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조정다운 조정을 이제 처음 경험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도 모든 조정은 당혹스럽습니다. 네. 자기 가진 주식 떨어진 마음 아플 테고 이 조정이란 게 늘 헷갈리거든요. 이게 예. 일시적으로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또 추세적으로 큰 흐름이 바뀌는 건지는 늘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뭐 투자자들이 조금 뭐 아주 고통스러운 뭐 한 주 정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증시랑 해외 증시, 특히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네. 이게 늘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경험적으로 보면 네. 한국 증시가 못 오르는데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IMF 외환위기 때도 한국은 약세장이었지만 예. 미국은 좋은 장이었고요. 네. 또 올해야 뭐 우리 증시의 성과가 좋지만 최근 한 3, 4년 정도는 한국은 전혀 못 움직이는데 미국 네. 증시는 뭐 계속 사상 최고가를 쳤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 미국 증시의 성과가 이제 좋은 경우가 많았고 예.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한국 증시가 이제 올랐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인데요. 그때 경기를 빨리 좀 살리려고 그때 우리 정부에서 이 뭐 카드 버블 같은 거 만들었죠. 아, 예, 예. 국민들에게 카드 발행 쉽게 해주고 쉽게 하면서 해주고, 예. 일시적으로 이제 내수임으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고 크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뭐 한국의 경우는 이제 외풍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주변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가고 주식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예. 주식 투자가 나쁜 거 아니라고 보는데 부동산과 주식이 가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부동산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네. 한국의 제도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건데 주식은 훨씬 더 개방화된 자산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사더라도 네. 미국 주가가 흔들리고 그런 영향을 받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940까지 소위 반토막이 났는데 예. 우리가 2008년을 뭐 떠올려 보면 주가 지수가 50% 이상 급락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뭐 모순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냥 뭐 미국이 흔들리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한국으로 이제 전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좀 글로벌 외풍에 아하.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요. 그러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도대체가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락 뭐 정세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건 뭐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알 수는 없는데 네.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그냥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자기조정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별일이 없더라도 많이 오르면 예. 이제 주가는 뭐 별일이 없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경우도 나스닥이 그 코로나 발병한 이후로 76% 올랐습니다. 아. 6개월 동안에요. 예.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한 10년 정도 보면 850% 올랐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최근 조정은 한 2주 동안 11% 조정 받았으니까 오르고 조정은 적게 받은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성장주가 많이 이제 주가에 형성돼 있는데 예. 성장주 주가는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기업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먼 미래에 좋아질 거란 기대나 믿음을 갖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주식을 뭐 개념 주식, 컨셉 스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한국의 많은 바이오 주식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고령화가 되고 이러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고 바이오 기업이 잘 될 거란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믿음으로 성장주 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숫자 기업 이익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나 배당을 주는 기업들보다는 네.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주식이 굉장히 좀 이제 진폭이 큽니다. 아하. 네. 네, 지금 그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네. 4312님이 어떤 주식이 주로 성장주인가요? 네. 앞으로 잘 될 주식을 다 성장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이제 잘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네. 튼실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에 그렇죠. 이 종목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 지금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예. 수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예. 성장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주가 있는데 가치주는 좀 이제 미래의 성장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이익은 많은 기업이 이제 가치주인데요. 아하. 이제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가르는 기준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네.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업 이익과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억 원을 버는 기업의 시장 가치, 주식시장의 시장 가치가 주가의 시장 가치가 100억 원이라 그러면 네. 이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입니다. 10억 버는데 주식의 시장 가치가 100억이니까 이 10억 이익에 대해서 10배 정도로 시장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어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이 주가 수익 비율은 13배입니다. 네. 기업 이익 대비 한 13배 정도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 44배입니다. 훨씬 시장보다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주가가 높은 예, 거고요. 예. 카카오는 60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고평가가 해소가 될 거란 기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미국의 최근에 논란이 되는 테슬라의 PER은 280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뭐 황당하다 뭐 이 자체만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네. 상당히 좋은 기대를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이런 기업은 거의 뭐 공룡이 돼서 예. 요즘은 그 기업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견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훌륭한 기업이지만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고 일반적으로 바이오나 언택트라든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업종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이제 가치주의 경우에는 뭐 은행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제조업. 예, 이런 쪽은 뭔가 이제 중소장대형 산업이나 뭐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고 성장성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 평가를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받는 건데요. 그래서 뭐 꿈을 사는 건 좋긴 한데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많이 오른 성장주들의 주가 많이 떨어지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속성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네. 그때만 해도 그 인터넷 기업 소위 말하는 네. 이런 기술주들이 주로 성장주였잖아요. 네, 커질 그렇죠. 것이다. 앞으로 네. 미래의 산업이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우수수 뭐 망하거나 이러면서 망했죠. 네. 뭐 투자자들 손해 많이 보고. 손해 많이 보시고 네. 지금의 성장주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성장을 주도하는 이제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그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고요. 예. 그냥 뭐 이제 인터넷이 크는데 네. 그런 비즈니스를 먼저 선점한다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높은 가치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 성장주 강세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뭐 미국의 팡이라 그러죠. 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인데 예. 이런 기업들의 CEO가 예. 아마존과 뭐 이제 구글 뭐 이런 CEO들이 페이스북까지 지난 7월 말에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너무 커져버리고 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기업들 전부 M&A에서 사버립니다. 이제 공룡이 돼버리다 보니까 예. 지금의 성장주들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닷컴 그 버블에 있었던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뭐 경쟁 자체를 공룡이 이제 좀 이제 저하한다 그래서 이제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뭐 한국의 네이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투자할 때 이런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투자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 2000년대 초에 앞으로 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버블이 되다 보니까 한 20년 지나도 그때 주가의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망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리 높은 값을 주더라도 그게 정당화될 정도로 좋은 자산은 없어요.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장기간 투자하는데 이제 고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닷컴 버블 때랑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은 이 기업들이 그런 어떤 좋은 것까지도 충분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익과 주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기보다 안 보시고 스토리텔링에 매혹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뭐 이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할 거는 확률이 높은데 아하. 지금 주가가 그 좋은 것들을 얼마나 미리 반영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마존이나 뭐 이 구글이나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대를 갖더라도 이게 당장 검증이 될 수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네. 성장주 투자의 내재가 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 사태 네. 성장주 상당히 미래 전망이 크다. 막 그 포장도 많이 되고요. 네. 스토리텔링이 대단히 좋았는데 네. 회장도 지금 쫓겨나고 완전히 뭐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아직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뭐 CEO가 그만두고 그런 걸로 보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앞서서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검증되기가 힘듭니다. 아하. 예, 과자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비교가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제 새로운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니콜라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업계에 네. 전문가도 당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래는 가보자 하는 길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좋은 스토리만 보고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한편 이제 반대편의 위험도 늘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표현이 정말 이렇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녹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니콜라보다 더 쓰레기다. 뭐 이것도 역시 논란이 이제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뭐 이스라엘의 그 뭐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이제 기업인데요. 예. 이제 뭐 니콜라는 수소 전기차인데 네. 이게 뭐 시연하는 걸 이제 찍었는데 이걸 뭐 언덕길에서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녹스는 엑스레이를 뭐 다른 사람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하. 근데 뉴튼이라고 하는 그 뭐 이제 물리학자 위대한 물리학자죠. 네. 이 사람도 주식 투자자입니다. 아, 만유인력의 뉴튼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세기, 18세기겠군요. 이제 영국의 사우스시 남해 회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성장주입니다. 어허. 그 기업은 뭐냐면 예. 그때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독립전에 이 사우스시 남해 회사가 미국과의 교역에 독점적인 무역권을 갖고 노예 공급도 독점적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국 사기를 친 거거든요. 아. 결국 성장주에 이제 뉴튼도 손해를 보면서 아하. 뉴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내가 이 천체의 운동 법칙은 알 수 있어도 네. 정말 투자 열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심이나 이건 내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유인력을 발견한 분이 그 투자 사기는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뭐 지금 성장주 투자가 사기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잘 모르는 길을 가는 것에 아하. 어떤 위험이 내재돼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음. 늘 생각하셔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아하. 안 가본 길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240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제 주변에는 넷플릭스 신작 재밌으면 넷플릭스 주식 네. 사고 이번 시즌 애플 광고가 괜찮으면 애플 주식 사는 분들 많은데 예.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한번 주가 한번 보시고요. 예, 혹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 그러면 네. 야 누가 이건 미리 알고 샀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생활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내가 아는 건 다른 사람들도 알 수가 있고 아하. 또 밥만 먹고 이런 걸 추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찾는 게 제 생각엔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좋은 기업의 좋은 가치가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돼 있는가를 또 고민하는 것도 네.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또 다른 영역에서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니콜라나 나녹스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무척 많이 투자를 했다고 네, 하고요. 네, 우리 서학개미라고 기업들. 하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손실이 대단히 크시겠어요? 그럼요. 니콜라 나눅스는 뭐 한국 분들이 한 1,500억 원 내외로 이제 한국 개인 투자가를 투자한 것 같은데요. 니콜라는 고점 대비 한 70% 넘게 떨어졌고 단기간에 예. 나눅스야말로 뭐 불과 며칠 사이에 54%나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건 뭐 주식 투자는 늘 가변적이고 바뀔 개연성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한도에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토리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하. 내 자산의 많은 부분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눅스와 니콜라야말로 제대로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컨셉 스탁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아하.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거든요. 기대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분산 투자를 하라, 또 나눠서 투자를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너무 따분한 얘기 같지만은 음. 여기 깔려 있는 철학은 내가 잘 모른다는 철학이에요. 아하.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가 모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번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내 자산이 다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잘 올라갔던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하.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가 좋았고, 그러니까 뭐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것이고, 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왔는데, 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도 검증하기 어렵고, 음. 한국의 사실 대기업들이 주식 애널리스트보다 그 업계 더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하. 전 주식 투자가 예. 뭘 맞추는 게임 아닙니다. 아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네.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네. 이게 장기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께 장기적인 그 투자를 좀 권고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의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95.9 MBC 라디오. 자, 청취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바다에 누군가 빠져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바다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겠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던 3주 전 제주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바다에 빠진 시민을 용감하게 구출한 경찰관. 대전지방경찰청의 김태섭 경장을 지금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석 경장입니다. 네, 정말 큰일 하셨고요. 엊그제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엊그제 대전시에서 네.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저도 드릴 수만 있으면 제 표창도 드리고 싶은데 제 표창은 좀 아파서. 너무 감사한데. 네. 아, 매일매일 이런 그 김태섭 경장님 같은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당시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8월 29일 날 결혼식을 올리고 네. 이제 9월 1일 날 중문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게 됐는데요. 예. 네, 그날이 태풍 마이삭 오기 전날이어가지고 파도가 좀 높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이제 해수욕을 하려고 놀러 갔었던 건데 와이프랑 같이 네. 이제 태풍이 높고 중앙통제실에서도 경고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입주를 자제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해변에서 돗자리 피고 쉬고 있었는데 네. 저희 앞에서 이제 튜브를 타고 놀던 커플들이 음. 점점 해변에서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두 분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를 제 와이프가 발견을 하고 예.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여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해서 이제 저보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해서 제가 가보게 됐죠. 아, 아내분이 등을 떠미셨네요. 네. 네, 뭐 아니 근데 네네. 이게 그냥 평상시에도 바다에 빠진 사람 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태풍 마이삭이 막 올라오던 중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거세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가실 용기가 나시던가요? 저희 막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네. 파도도 높고 경고방송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원래는 바다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났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그 현장을 와이프가 발견을 하고 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마침 원래 저희도 놀러 갔던 거라서 스노클링 장비가 있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장비를 차고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저 사람이 위험하니까
네네. 아무도 없고 나라도 빨리 들어가서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셨네요. 네. 들어가셔서 수영으로 일단은 그분께 도착을 하셨을 테고요. 네. 도착을 한 네.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분 근처에 가보니까 이제 네. 그 남성분이 엎드린 자세로 수면에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의식 확인을 하려고 이제 강하게 밀쳐봤는데 네. 그냥 파도에 쑥 쓸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식이 완전 없으시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해양 구조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 구조법을, 그러셨구나. 네, 구조법 활용해서 구조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명구조 수영법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네. 뒤집어서 가슴을 잡고 네네. 횡령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저도 네, 경찰관 시절에는 걸 배웠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아. 경찰대에서 하시는 예. 그 훈련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구출하고 해변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때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나요? 예, 수중에서는 이제 그분이 아예 의식이 없으셨고요. 네. 이제 제가 구조 작업을 하는 거를 정문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이 발견을 했나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고 나오니까 해변에 이제 그 구조대원 안전요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계를 해서 네. CPR을 하니까 이제 음. 물을 뱉으면서 토해내면서 이제 의식을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순간 어떠셨어요? 이렇게 CPR 통해서 의식 찾고 물을 토하는 그 순간 영화에도 우리가 그 장면 많이 보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끌고 나올 때는 의식이 아예 없으시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가서 바로 CPR 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파도가 세다 보니까 힘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 이제 끌고 나오니까 마침 이제 안전요원들이 이게 나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CPR 하는 거 보고 물을 토해내는 거 보니까 그때서야 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이런 거 살렸구나. 와. 네. 그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업무 특성상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찰관이라고 모두가 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업무 특성이라서 그렇게 하셨죠? 네, 제가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현장 감식 업무를 맡고 있는데 네. 그 현장 감식 업무와 함께 수중과학수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아. 네, 이제 수중에서 보통 이제 실종자라든지 아하. 전사자라든지 이제 예. 뭐 증거물을 체증해서 인양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쩌면 그 자리에 계셨던 게 김태섭 경장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게 그분께는 정말 행운이었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아내분이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네네. 아내분도 실제로는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네, 사실 제 와이프가 이제 간호사인데 아하. 간호사이면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사예요. 예. 예, 그래서 한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한 10년 동안 한 친구라서 사실 저보다 더 바다에 익숙한 친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 현장도 저보다 먼저 인지를 하고 네. 저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아하. 제안을 한 거였고요. 네네. 요즘에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 이미지가 네. 남편을 좀 떠민 이미지가 돼가지고 지금 본인만 나쁜 사람이 됐다고. 아하. 네. 그런 건 네, 아니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너무 훌륭한 분이고 남편분과 네. 함께 이제 구해주신 거고 그 이후에도 그럼 간호사 하시니까 구출한 분 이렇게 뭐 맥을 짚는다든지 도움을 주셨겠네요. 네. 네, 이제 CPR을 하면서 네. 계속 제 와이프가 옆에서 경동맥 짚어가면서 맥박 확인하고 예. 물을 토해내니까 이제 몸 끼우려서 물 쉽게 토해낼 수 있도록 자세 취해주고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응급 처치를 했죠. 네. 두 분은 뭐 스킨스쿠버 출신의 간호사분과 그리고 해안 해저 수색을 하시는 경찰관 완전히 어벤져스신데 너무 그 두 분의 역할도 크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구출된 분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나중에 네.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아시고 네.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하. 본인이 원래 네. 수영을 좀 할 줄은 아는데 예.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는 본인 실수한 것 같다. 너무 아하.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그중에 3121님, 와, 진짜 멋진 경찰분이네요. 제가 다 가슴 벅찹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많은 분이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네. 네,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선행 때문에 저도 뿌듯하고 앞으로 정말 멋진 경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혼여행 중에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한 대전지방경찰청 김태섭 경장이었습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4930님, 경찰분 이야기 들으니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멋진 분들 참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젊은 청년 경찰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끝곡으로 빌 위더스가 부른 러블리 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마무리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love, and the sunlight hurts my eye, and something without wanting love bears heavy. 를 괴롭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는 슬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절대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찬물로 코피를 씻어내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바람이 휘파람을 불고 차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목소리가 더 커진다. 어디세요? 나는 돈, 식초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다. 나 심각하게 아프다. 배은망덕한 사람아. 신은 광대 가족의 유무를 이겼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카르마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엄마.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왜 쓸데없는 걸 갖고 태어나요? 나는 조용히 아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학기를 마치고 상위 20개 블록에 들 계획입니다. 아빠, 제가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깨진 성적표로 인해 상위 20개 대학에도 입학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빠,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나는 상위 1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것이 왜 나쁜지 말해보세요. 나는 이 톡십을 하지 않는다. 공익이란 무엇인가? 가난한 학생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학금 및 학습 보조 자료. 내가 뭘 좋아하든지 줄게. 그냥 옛날 동창 말고 돈 $1, 좋은 성적, 전학년 3등. 믿지 않고 아빠는 친구에게 물었고 담임 선생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나는 다시 교장실로 돌아갔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학교를 옮기고 싶지 않다면 흰색 셔츠를 가져다가 나에게 갈아입으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확실히 협력합니다. 사실 그녀의 기록은 여기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업에 늦었을 뿐이고 교장 선생님이 잠시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40대인 내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를 직접 데리고 오셨고 행정건물과 교육공간을 연결하는 다리에서 3년 동안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층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